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위닝스탁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자, 지금 이번 주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금요일까지 마감이 됩니다. 좋은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메일로 편지 써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문자 메시지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예. 하기에 따라서 뭐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여러분들이 꼭 차트나 이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안을 눈을 뜨게 되시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좀 경제적인 좀 자유도 여유도 좀 누리시고 또 매매 자체도 좀 재미도 있거든요. 그 매매 자체의 재미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렇게 좀 좋은 쪽으로 잘 풀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개 방송은 저를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네, 딱 그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 성향이나 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 주식을 바라보고 있나,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코드의 이런 매매 방법을 쓰는가, 그것을 저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를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고 다른 의도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은 스스로 보시는 분이 스스로 미궁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의 용도는 저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부산물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던가 그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각, 그런 것들을 우연히도 알아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람은 다른 곳에 가서 잘못되지 않으시길 바래요. 제가 이제 오지랖이 넓은 거일 수도 있는데 이 주식계에서 좀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가시면은 어떤 일을 당하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아주 다양하고 많은 전문가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회비를 내고 많이 이제 활동들 하시는데 그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우려가 많이 되죠. 근데 저희 시청자분이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업체에서 이제 회비를 내고 활동하시다가 잘못되시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 그쪽으로 가시는 것을 보면은 안타깝죠. 자, 어, 그, 그 어떤 곳에 이제 기대기보다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스스로 이 솔로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뭐 쉬운 것도 아닌데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은 이 세계의 룰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예, 어느 정도 중수 이상 금세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SFA 이 종목 3.44%의 수익률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매매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톱필드 이렇게 두 종목을 했는데요. 먼저 SFA 이 반도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44%의 수익률은 이 오늘 당일 단타가 아니고요. 그 얼마 전에 사가지고 가지고 오고 있다가 오늘 상승이 나와서 3.44%의 수익을 올린 그 수익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수익을 올리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매매는 그 당일 단타 매매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수익 매매를 했다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에 제가 어디서 매수를 했을까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것도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예, 괜히 이제 어떤 지점을 제가 매수했을까 제가 매수하는 어떤 특정한 타점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은 헛수고입니다. 어, 저는 패턴을 이용하긴 하지만 어떤 특정 타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올리는 종목을 일일이 보시면서 제가 어떤 타점을 사용하나 그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헛수고일 수 있다. 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 방송 보시고 이거 따라 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사용하려면 그 설명서를 다 읽어 보시고 사용하셔야지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설명서 안 읽어보고 그냥 제품만 사용하다가 뭐 사고가 난다든가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제 그런 어떤 특정 타점보다는 제가 이제 어떤 성향의 매매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구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가 이런 것을 보시는데 그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 SFA 반도체는 제가 이제 다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수 없고 좀 간단하게 생략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말씀드릴 수 있는 뭐 한 가지만 딱 이제 주안점을 꼽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냐면 이 매매의 지금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제가 이제 요 상황을 이용해서 이 매매를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주가는 이런 구간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량도 없이 활동이 별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활동이라는 것은 이 주파수 왔다 갔다 파동이죠.
이 파동 활동을 별로 하지 않는 이런 구간이 있고요.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파동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구간이 있죠. 그러면 이런 파동 활동이 많아지면 그 구간에 가서 매매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파동 활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이 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고 제가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와서 수익이 났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방금 설명한 대로 뭐 이런 것을 어떤 것을 감안해서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100% 성공하는 패턴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그 패턴을 이용해서 그걸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성공하기도 하죠. 그런데 100% 성공하는 패턴은 없어요. 뭐 어쩔 때는 뭐 한 70% 정도 성공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한 50% 성공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패턴이 성공하는 확률이 70%냐 90%냐 혹은 50%냐 그런 뭐 55%냐 혹은 뭐 65%냐 이런 식으로 숫자에 매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잘 일어나니까 내가 그걸 믿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봐야겠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100% 성공하는 패턴은 없다는 점.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주식을 잘 하시는 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제가 강의할 때 많이 느낍니다. 100% 성공하는 패턴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SFA 반도체의 매매에서는 정말 뭐 굉장히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그런 매매였고 이 매매는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매매들은 실제 매매이기도 하지만 이제 실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진화를 시키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연구 과제가 있는데 그 연구 과제를 실험 삼아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도 얻고 실험 결과도 이제 그 체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황금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실험은 매우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제가 오늘도 이제 한참 동안 이 실험 리포트를 그러니까 매매일지죠. 그 한참 동안 쓰고 왔는데요. 정말 느껴지는 바가 많은 그런 매매였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중에서 좀 쉬운 거 아까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도 실제 매매에서 한번 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이 SFA 반도체 이제 제가 오늘 스윙하고 단타를 같이 이제 겸했는데요. 이 분봉 차트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로서는 정말 굉장히 볼만한 내용들이 많은 차트예요. 제가 뭐 어떤 연구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아주 볼만한 게 많았고 정말 뭐
이거에 대해서 리포트를 쓸 만한 것도 정말 많았고, 너무 뭐 의미 있는 게 많았고, 근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못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SFA 반도체에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좀 느꼈던 것은, 이게 이제 그 거래대금은 큰 종목인데 1000억입니다. 1002억. 거래대금이 엄청 큰데 역시 거래대금이 큰 종목이 좋다라는 점이고, 대신 이제 거래대금이 큰 거에 비해서 오늘 하루 상승 크기는 많이 크지 않습니다. 오늘 크기가 9.28% 정도.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상승 크기가 뭐 10%도 안 되는 이런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무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상승 크기보다는 이 거래대금을 좀 많이 보시라는 점. 상승 크기도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흑백 논리에만 빠지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9%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오늘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칫 상승 크기가 크지 않아서 무시하고 보지 않을 뻔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실제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이제 다루지 않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평소에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많이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10%대 이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찾아보지 않는 한 매매를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매매할 종목이 별로 없는 날, 찾아보다가 이런 종목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또 옆집 강아지가 엄청 크게 또 짖어대네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집에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혹시 강아지를 기르실 분들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기르시기 바랍니다. 음, 뭐 이런 거 오늘 이제 이렇게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토필드 마이너스 1.99 손실이 났습니다. 토필드 보시겠까요? 그리고 이거 SFA 반도체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에 이걸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시점이나 이런 시점이나 비슷해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가는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시점의 매매는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 상승세를 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큰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시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모 아니면 도예요. 아니, 맞죠? 이게 모 아니면 도.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고 큼직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상한가 15% 시대 때는 그 바닥에서 나오는 첫 상한가에 올라타는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항선 돌파는 첫 상한가.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 돌파하는 첫 상한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상승할 때 여기 올라타신 분들은 그 다음에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기회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먼저 서두에 설명드린 바 있죠? 예, 그거 같은 거죠. 음. 차트상에서 어떤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데 단 100% 성공하는 그 확률은 없다. 아니, 그 패턴은 없다. 라는 점 이해하고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하면은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매매가 의외의 대박을 많이 갖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5월달 그 대박 사례를 보면은 그 기억나는 게 아시아나항공으로 크게 대박이 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그게 이제 수익을 크게 올린 대박이 났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이날 들어갔어요. 네. 이날이 바로 이제 크게 가느냐 아니면 그냥 조정을 하느냐 별거 없냐 그런 어떤 갈림길이란 말이죠.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배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라는 점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이해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뭐야 100% 성공하는 패턴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과감히 매매할 때는 과감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매매는 그런저런 이제 어떤 매매 계획하에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시면 됩니다. 주식 잘 하시려면. 자, 두 번째 매매한 거 토필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토필드를 매매하게 된 사연은 오늘 좀 썩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관심 종목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좀 파란색이 많을 거예요. 오늘 좀 지수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좀 하락을 했죠.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매매할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그 어디 할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토필드까지 간 거예요. 예. 뉴스가 이제 한마디로 뉴스가 쫙 뜨더라고요. 토필드가 뭐 어쨌다 뭐 해갖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좀 거래도 좀 되고 하길래 아 정말 오늘 매매할 게 없네 하고 하다가 토필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할 것이 없는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거나 한번 해볼까 하다가 완전히 이제 건방 떤 거죠. 예. 건방 떨었다가 그냥 여지없이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냥 뭐 할 만한 게 없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보시는 분들은 현명하게 매매들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괜한 매매를 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직업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 이후에는 이제 제가 저 자신한테 어, 벌을 줍니다. 예. 그래서 매매 대금도 이제 확 줄이게 되고 또 매매도 못하게 하는 제 스스로 셀프 벌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 혼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꼭 필요해요.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혼자 이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그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이제 관리를 들어가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이 톱빌드는 이제 그 아주 약간의 손절을 했는데 잘못된 매매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거래량도 없고 끝자락에서 별로 아무 의미 없는 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전에 거래가 좀 있었어요. 한번 이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가까지 갔는데도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예. 이런 날은 제가 매매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냐면 헷갈리지 마세요. 예. 제 매매 계획 하에서는 이런 것은 별로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예. 이건 제 매매 기준입니다. 예,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스스로 만든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좀 안 좋은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역시 손절입니다. 1.9%의 손절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2% 잡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회복하려면 플러스 6% 정도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6%가 아니죠. 한 8%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예. 왜냐면 오늘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 수익을 올렸어야 됐는데 올리지 못했으니까 마이너스 2%로부터 해갖고 한 4% 정도의 이 갭이 생기죠. 예. 손실 비용이 생기고 오늘 하루 날 버렸으니까 다른 날 하루 날짜를 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곱하기 2 해주면 8%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지만 오늘 마이너스 2%한 것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안 좋은 겁니다. 손절을 하게 되면은 그에 한 3배, 4배를 벌어야지 그 손절로 손해본 것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손절은 완전히 그 적이라는 거. 네. 이것이 이제 전업하시는 분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업하시는 분들은 그 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수익을 이렇게 토탈 계산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각기 다릅니다. 뭐 한 3개월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토탈 계산하거나 1년에 한 번씩 토탈 계산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려서 생활비를 쓰고 그 다음에 돈이 남아야 돼요. 남는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남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그거 가지고 노후 자금도 쓰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절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두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질문하시는 종목 질문해 주세요. 네. 종목 질문을 해주시고 그거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CJ 시푸드 황금님 질문 볼게요. 자, 모습이 참 멋지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아래로 빠지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아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봉인데요, 여기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만약에 뚫린다, 이거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여기 지금 이렇게 상승한 사례가 있잖아요. 2015년도.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승을 합니다. 이 과정을 잘 탐구를 해보시면은 그 좋은 패턴 같은 거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라디오에서 어떤 경제 전문가가 작년에 주식시장이 어려웠다, 아니 작년에 주식시장이 좋았다,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주식시장이 어려웠다. 근데 작년에 주식시장이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경제 전문가가 좀 2017년 상황을 2018년 상황으로 헷갈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엔 좋았죠. 올해도 좋죠. 예. 올 지금 그 괜찮죠. 단지 이제 뭐 대형주 사는 사람들만 주식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이 CJ 슈푸드는 지금 상승을 했다가 여기 사람들이 이제 물렸군요. 반등하려다가 여기도 물리고, 이게 아마 무슨 테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가 뭔가, 아시아나 항공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CJ그룹에서,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들썩였던 그 상황인데, 지금 아시아나 항공 차트하고도 뭐 많이 비슷하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쫙 하락해 있죠. 이 아시아나항공 제가 차트를 연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생각엔 아시아나항공이 누군가한테 인수가 될 겁니다. 예, 국민주가 되든지 뭐 어떤 그룹에서 인수하든지 어차피 인수가 될 것이고, 그 시기는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900원이라는 가격에 이걸 사두면은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음. 단지 이제 뭐냐면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누군가한테 인수가 될 것이고, 에, 그거죠. 이제 타이밍 문제죠. 예.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에 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그 암묵적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추가로 매수하고, 이 주식의 미래는 뻔합니다. 어차피 상승입니다. 예. 왜냐면 인수가 되는 그 이슈가 또 생기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뭔가 이제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매매를 하려고요. 예. 그 CJ 시푸드도 지금 이 모습은 자꾸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고 물려버리고, 또 내렸다가 또 살짝 움직이면 또 사람들이 가서 매수했다가 물려버리고, 내려왔다가 여기도 또 이렇게 쭉 가려고 하면은 몰려 들어갔다가 물려버리고, 근데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견고하게 여기 이제 잡히고 있다. 이쪽으로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가서 사가지고 상승이 나오면 팔아버리고, 하락했을 때 사가지고 상승 나오면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어떤 견고한 이런 거 좀 보면서 해볼 만합니다. 예.
단지 이제 어, 타이밍이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차트가 진짜 애매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도 제가 저번에 그 이날 관용 추천을 올려드렸는데 어, 상승이 언제쯤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올려드렸습니다. 네. 나오겠지 한 번 더 올려드렸고 근데 빨리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에, 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지금 이 CJ 시푸드를 사신 분이 이게 빨리빨리 안 올라가면 어쩌겠어요. 힘드시겠죠. 예. 이거 줄줄줄줄 흘러버리면 이게 내일 나올지 모레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상승세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한다는 것은 아무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하는 거나 똑같다. 그런 단점이 있죠. 장점은 뭐냐? 올라갔을 때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죠. 예. 상승 전에 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차트의 이제 구간들의 이 특성들을 보시게 되면 그 특성에 맞게 그것을 나는 그런 매매가 좋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매매를 하시는 분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매매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런 의도로 매매를 하고 있어. 나는 원래 그런 생각이었어. 예.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는 당황하지 않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수익으로 이어지거든요. 이제 CJF도 시푸드로 사가지고 딱 기다리다가 제가 옛날 이제 경험 얘기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아시아나항공 테마주인 줄 알고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져가지고 수산물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다른 테마에 엮여버리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운빨이죠. 예. 그냥 농담이고요. 예, 그런 뭐 운빨도 많이 작용합니다. 옛날에 그 한국 배럴인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알루미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인데 무슨 뭐 고속철도 테마주로 엮여갖고 막 엄청나게 상승한 적이 있어요. 예. 심지어는 그 회사 회장이 나와서 우리 회사는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기사에 내도 상승하는 거예요.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자꾸 올라갔다가 그 열이 받았던 곳이 열이 식어져 가고 있거든요. 예, 열이 식혀 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또 다시 또 열이 또 붙기 마련이죠. 이건 뭐 이용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아주 재밌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하고 같이 한번 겸해서 한번 보시고 이게 아마 한화 한화케미칼 우선주, 네, 이 한화케미칼 우선주하고도 아마 연관이 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차트도 참 좋네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뒤로 이렇게 흘러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갖고 흘렀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격 격차가 딱 발생돼 가지고 여기가 좋은 매수 찬스예요. 여기도 이제 가격 격차가 좀 나죠. 이런데도 좋은 매수 찬스입니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또 좋으실 것 같네요. 자, 잘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라이브에 많이 참여가 저조하셔서 오늘은 조금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차트는 천천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천천히 살펴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차트가 여러가지 선물도 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패턴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